당신이 지금껏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면서 계좌 선택을 잘못했다면 10년 뒤 세금으로만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를 살 건지 아니면 환전해서 직접 미국 시장에 투자할 건지, 이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후 자금을 좌우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감으로 결정하죠.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가 세금 폭탄 맞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논쟁을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에게 딱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운용 수수료예요. 당연히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유리하죠. 미국 직접 투자라면 SPYM이나 QQQM처럼 저비용 상품을 고르면 되고, 국내 상장 ETF는 그때그때 수수료 낮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SPY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둘 다 S&P 500 추종하니까 본질적 차이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수료 차이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진짜 당신 돈을 갉아먹는 건 따로 있습니다. 수수료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세금 구조예요. 어떤 계좌에 담느냐, 어떻게 과세되느냐가 수익률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악의 선택지부터 지워야 합니다. 지뢰밭을 걷기 전에 위험 지역부터 표시하는 것처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는 거예요. 왜냐고요? 언뜻 보면 배당 소득세 15.4%가 해외 직접 투자에 양도소득세 22%보다 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당신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져서 최대 40.5%까지 세금을 때립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10년간 꾸준히 모아서 1억 원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에 국내 상장 ETF였다면 2천만 원까지만 15.4% 세금 내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까지 세금 낼 수 있어요. 15.4%만 생각했다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갑니다.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시 초과분이, 지역 가입자는 1천만 원만 넘어도 전체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거든요. 매달 건보료가 수십만 원씩 뛰어오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수익은 한 번인데 올라간 건보료는 계속 당신을 괴롭히죠.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어떨까요?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매매 차익은 다릅니다.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무조건 분리과세로 22%에서 끝나요. 다른 소득과 절대 섞이지 않고 건보료에도 영향 없습니다. 깔끔하죠. 게다가 국내 상장 ETF는 손익통산도 안 됩니다. 여러 종목 중 한쪽은 이익, 다른 쪽은 손실이어도 합산 안 해줘요. 이익 본 종목에서만 세금 떼가고 손실은 무시하는 거죠. 해외 직접 투자는 당연히 모든 종목 손익 합산해서 순수익에만 과세하고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도 됩니다. 국내 상장 ETF는 그런 거 없어요. 수익 나면 바로 15.4%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표면적인 15.4% 세율에 속아서 일반 계좌에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장기 투자하는 건 내 자산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SP500이나 나스닥 ETF 매수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로 크게 수익 내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을 세웁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장기 투자 목적의 해외 ETF는 절대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상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철칙입니다. 가장 위험한 길을 지웠으니 이제 최고의 선택지를 찾아야죠. 다행히 우리에겐 정부가 직접 만들어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개의 연금 계좌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목적이 노후 준비라면 연금 계좌로 국내 상장 SP500이나 나스닥 ETF를 사는 게 압도적인 정답입니다. 왜 압도적이냐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과세 이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이 작동합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 ETF를 팔고 사든 배당을 받든 55세 되어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 1원도 안 떼요. 눈덩이 굴리는데 중간에 세금으로 덜어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수십 년간 세금 없이 복리로 불어나는 겁니다. 30년 뒤 중간에 세금 뗀 눈덩이와 안 뗀 눈덩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 나요. 둘째, 저율과세라는 파격적인 할인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굴려서 거대해진 투자 원금과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때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얼마냐면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만 내면 끝이에요. 해외 직접 투자 22%,
일반 계좌 15.4%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1억 원 순수익 냈다고 가정하면 해외 직접 투자는 250만 원 공제하고도 약 2,145만 원 세금 내야 하는데 연금 계좌는 최대 550만 원만 내면 돼요. 똑같은 수익인데 세금만 1,600만 원 차이 나는 겁니다. 셋째, 세액공제라는 사기 캐릭터급 혜택이 있어요. 앞선 두 개가 미래 세금 아껴주는 방어적 혜택이었다면 이건 당장 통장에 돈 꽂아주는 공격적 혜택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그대로 돌려줘요. 900만 원 투자하는 순간 국가가 16.5% 확정 수익률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겁니다. 어떤 투자가 시작부터 16.5% 이익을 보장하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보조금에 가깝습니다.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다른 선택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연금 계좌가 정답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죠. 이 돈은 55세까지 못 건드리는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라는 점, 그리고 세액공제는 소득 있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두 조건만 감당할 수 있다면 연금 계좌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55세 이전에 써야 할 돈, 중장기 목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ISA 계좌와 해외 직접 투자의 맞대결이에요. 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끝냈지만 당장 5년에서 10년 뒤 써야 할 돈도 있잖아요.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녀 학자금 같은 중장기 목돈 말이죠. 이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쪽 코너에는 ISA 계좌, 다른 쪽에는 오랜 시간 왕좌를 지켜온 해외 직접 투자가 서 있어요. 먼저 도전자 ISA의 무기를 볼게요. ISA 비과세 한도는 현재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에요.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는 9.9% 저율로 분리과세되죠.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연간 기본 공제 250만 원에 양도세 22%입니다. 언뜻 보면 ISA가 세율 낮으니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ISA의 제약사항을 봐야 합니다. 첫째, 최소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3년 지나 만기되면 비과세 혜택 최대로 받으려고 계좌 해지하거나 연금 계좌로 넘기거나 다시 3년짜리 ISA 재가입해야 하죠. 이 3년 주기가 복리의 마법에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연금 계좌처럼 수십 년간 끊임없이 복리 효과 누리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멈춰서 정산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둘째, 정산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단절될 수 있어요. 3년 만기되어 수익 실현하고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일단 보유한 ETF 팔아야 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9.9% 세금 내야 하죠. 세금 낸 나머지로 다시 투자 시작해야 해요. 세금 전혀 안 내고 눈덩이 굴리는 연금 계좌와 달리 3년마다 눈덩이에서 9.9% 눈 떼어내고 다시 굴리는 겁니다. 장기로 갈수록 이 차이는 무시 못해요. 여기서 전통의 강자 해외 직접 투자가 반격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무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하고 치명적이에요. 첫째, 연간 250만 원 공제는 매년 리필되고 누적 가능합니다. 영리한 투자자들은 매년 연말마다 보유 종목 일부를 팔아서 딱 250만 원어치 이익만 실현해요. 세금은 0원이죠.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종목 다시 삽니다. 10년 반복하면 2,500만 원 수익을 세금 한 푼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ISA처럼 3년 꽉 채워야만 쓸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매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셈이죠. 둘째, 해외 직접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매도 안 한다는 가정하에 무기한 과세 이연입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나머지 수익은 내가 팔기 전까지 세금 단 1원도 안 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말이죠. ISA의 3년 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장기 복리미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내 자산이 1억에서 10억 될 때까지 국가는 그냥 묵묵히 지켜볼 뿐 중간에 세금 안 떼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한쪽은 단기 화력 막강하지만 3년마다 재장전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화력 약해 보여도 한 번 쏜 레이저를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명백히 우월했다면 진작 논쟁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팽팽하다는 건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서 우열 가릴 수 없는 균형점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럼 정답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100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숫자가 강력합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3년간 꾸준히 S&P 500 투자에서 총 3천만 원 수익 냈다고 가정해요. 해외 직접 투자 계좌에서는 매년 250만 원씩 부지런히 수익 실현해서 절세 챙겼다고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정하죠.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선수,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정말 부지런해서 3년간 매년 250만 원씩 수익 실현했다고 칩시다. 3년이니까 750만 원 비과세 혜택 챙겼네요. 남은 수익 2,250만 원에는 22% 양도소득세 내야죠. 세금 495만 원이에요. 최종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선수 ISA 계좌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 채우고 만기되어 해지한다고 가정할게요. 계산은 심플해요.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2,800만 원에 9.9% 분리과세, 세금 약 217만 원, 최종 수령액 2,722만 원입니다. 결과 보이시죠? 해외 직접 투자가 3년 내내 열심히 절세 노가다 해서 2,505만 원, ISA 계좌는 가만히 뒀다가 만기 때 찾았는데 2,722만 원, 단 3년 만에 ISA 계좌가 약 217만 원 더 벌어다 줍니다. 217만 원이면 최신형 맥북 에어 한 대 공짜로 받는 셈이에요. 심지어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요. 기간 짧아도 길어도 세금 측면에서 보면 ISA가 유리합니다. 이게 오늘 시뮬레이션의 핵심 결론이에요. 해외 직접 투자 매년 250만 원 공제가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ISA가 가진 9.9% 저율과세 방패를 뚫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기 두드려보면 수익금 규모 커질수록 22% 세율과 9.9% 세율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답 정해진 것 같죠. 무조건 ISA가 정답이구나. 하지만 투자 세계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이 압도적인 ISA 승리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니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세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첫째, 연간 투자금이 ISA 납입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고액 투자자입니다. ISA는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매년 1억 원씩 투자할 계획이라면 ISA 한도 채운 나머지 8천만 원은 갈 곳이 없죠. 이때 국내 일반 계좌로 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맞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22%로 깔끔하게 끝나는 해외 직접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3년 안에 목돈 써야 할 명확한 계획 있는 투자자입니다. ISA 혜택 받으려면 최소 3년 의무 보유 기간 채워야 해요. 2년 뒤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서 깨면 비과세 혜택 다 토해내야 하죠. 이런 분들에게는 의무 기간 없이 언제든 돈 넣고 뺄 수 있는 해외 직접 투자의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원화 아닌 달러 자산 그 자체를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국내 상장 ETF 팔면 원화 들어오지만 미국 주식 팔면 계좌에 달러가 그대로 남아요. 나중에 달러 가치 오를 거 대비하거나 자녀 유학 자금으로 달러 필요한 분들에게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 보유한다는 장점이 ISA 절세 혜택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수료 0.01% 아끼는 것보다 세금 결정하는 계좌 선택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당신을 위한 최종 선택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3년 이상 장기 투자 가능하고 연간 투자금이 2천만 원 이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하는 게 정답이에요. 압도적인 절세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ISA 3년 의무 기간 부담스럽거나 투자 규모가 억 단위로 넘어가거나 달러 자산 자체를 보유하고 싶다면 그때는 해외 직접 투자 계좌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고르면 좋을까요?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활용한다면 투자 시작할 때 국내 상장 ETF 중 총 비용 제일 낮은 걸 선택하세요. 반면 해외 직접 투자 선택했다면 S&P 500은 SPYM, 나스닥은 QQQM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ISA 계좌 만들어야 할 결정적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를 돕는 정책 방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ISA 계좌 혜택 대폭 강화하려는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납입 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계산했던 ISA와 해외 직접 투자 격차가 앞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서 나도 ISA 만들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망설임이거든요. 특히 ISA 계좌 핵심인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계좌 개설하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시작됩니다.
법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계좌 만들어두고 시계반을 돌려놔야 나중에 혜택 커졌을 때 바로 그 열매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지긋지긋했던 미국 지수자 딜레마가 완벽하게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환전 타이밍이나 복잡한 세금 계산 두드리느라 소중한 밤잠 설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건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본업과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명확한 기준과 자신감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실전 투자 전략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